네, 조금 전에는 새로 선보인 아침 코너였습니다. 신규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픈런. 개장하기 전에 이 준비를 해보는 이 누구보다 먼저 또 소중한 정보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 선택들 들어볼 수 있는 코너로 신설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수 전문가와는 잠시 후에 함께할 거고요. 이어서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합니다. 국제유가입니다. 간밤에 WTI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10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유가는 좀 꺾인 것 같다. 이 정도의 수준, 좀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나타낼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안 올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또 이렇게 급락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간밤에 유가의 움직임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뭐 이 방송 말고도 오전에 새벽 방송에서도 모닝타임즈 시간에서 항상 국제유가 얘기를 뭐 자주 하고 그랬는데요. 국제유가 저는 뭐 $100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어제도 이제 오전 새벽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공교롭게도 그냥 바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8.2% 급락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는 $100가 무너졌는데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국제유가가 급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3주 연속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 $5가 지금 넘었었지만은 지금은 4.8달러로 지금 약간 진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과 그다음에 시골 이렇게 뭐 지역별로 좀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좀 틀린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7가 넘고 좀 변두리 지역 같은 데는 뭐 $3 가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결국엔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수요 파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미국 휘발유 가격이 뭐 지금 3주 연속으로 하락한 거 보면은 지금 휘발유 소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 2014년 이후 최저치랍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요거 유가가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전까지는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전환 패러다임이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자동차 쪽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으로 더 상승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시티 측에서는 뭐 올해 말까지 브렌트유 기준으로 $65까지도 뭐 보고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야 가겠냐 하지만은 결국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오페크가 증산량 같은 경우에는 60만 배럴로 지금 자기네들끼리 지금 담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만간에 끝나죠. 이제 9월 말인가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되면은 뭐 더 증산을 원하는 측이 뭐 상당 부분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랍에미레이트가 좀 대표적인데 그렇다 보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국제유가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 미국 CPI에도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물가 지수에도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CPI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오늘 하락한 것이 지금 6월 CPI에는 안 잡히지만은 결국에는 7월, 8월 계속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근원 CPI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서비스 쪽에 물가가 좀 잡혀야 되고 주거비 쪽에서의 물가가 좀 잡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뭐 서비스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더 이상의 급한 상승, 뭐 임금 인상 뭐 그런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서서히 안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적인 재반 여건이 뭐 그다지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유가 하락,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어제 뭐 하락을 하면서 2.8로 좀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나빠 보이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오늘 오전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500, 더 강하면 한 12,000선까지도 고점 테스트가 한번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주 초까지는 그 반등 폭가 뭐 그거는 예측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어느 정도 다음 주 초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개연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예정돼 있어서 이것도 지금 국제유가 하락 분위기와 맞물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뭐 하방의 가능성 더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다음 주까지는 결국에는 뭐 $90대도
$90도 결국엔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가 많이 밀렸습니다. 기조적으로 이제 하락할 것이다 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증시 전반에는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지만 섹터별로는 힘이 엇갈릴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수소 얘기가 드디어 나오네요. 한 1년 정도도 된 것 같은데 한창 수소 관련된 테마주들이 막 날아오를 때가 있었는데요. 정권 바뀔 때 즈음에서부터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수소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었죠. 늘 탈원전 얘기만 좀 나타났었는데 관련 R&D라든지 시설 투자,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좀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건지 이에 따라서 증시에도 미칠 영향 점검해 주시죠. 네. 정부가 이제 어제 에너지 정책을 좀 확정한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30%까지 좀 확대를 하고, 그동안은 저희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수소 관련 얘기는 전 정부에 비해서 많이 없었지만은, 이번에 수소 관련 산업도 결국엔 시설 투자 세제 혜택을 결국엔 확대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소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소를 이제 석유, 가스 등과 함께해서 국가 핵심 자원의 범주에 좀 넣는 것도 지금 포함시키는 것도 좀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전에, 그 다음에 연료전지, 수소 선박, 수소차 등 수소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 투자, 세제 혜택을 지금 기업들에 주고 있는데 그 지원 범위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서 5천억 원의 수소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소 펀드가 조성이 된 5천억 원으로 조성이 된 걸로 인프라 구축하고 수소 기술 개발에 같이 개발하기 위한 투자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지금 약 12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가 좀 약간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좀 수소 쪽에 거는 거는 이웃 나라 일본의 영향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산업을 지금 굉장히 좀 육성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나라 수전에, 그다음에 수소 선박, 수소차 등 5개 범위에 우리나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12개 범주까지도 늘리면서 이쪽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본의 영향도 조금 받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소 관련주 굉장히 좀 주가 많이 좀 빠졌는데, 반등의 모멘텀을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로는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상하 프로테크, 소형주로는 비나텍 정도 등이 관련주로 좀 묶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소 얘기 나왔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뉴스를 간절히 기다리셨을 텐데요. 호지성 뉴스니까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오늘 가져온 종목, 수소나 유가 관련된 종목일 줄 알았는데 LG전자를 들고 오셨어요. 어제 LG전자도 반등 움직임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되는 이유 알려주시죠. 네, LG전자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거의 못하고 있지만은 원형 바닥의 형태를 그리면서 어제도 강한 상승이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좀 있었죠. 전장산업에서 상반기 8조 원을 신규 수주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상승의 모멘텀을 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벤츠하고 GM하고 애플 등 이제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죠. 기존에는 이제 애플 쪽에만 고객사를 가졌지만 전장 부분에서의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벤츠하고 GM 결국엔 또 그리고 프랑스의 르노 등도 결국엔 고객사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퍼가 12개월 선행퍼가 5.5배, 그 다음에 12개월 선행 PBR이 0.75배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아졌었네요. 네, 퍼가 한 5배 정도 수준, 그리고 PBR도 1배 미만으로 많이 좀 밸류 메리트가 생겼다, 이런 부분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전해드렸습니다.